매년 50% 커질 거다. 그것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쇼티지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날아갈 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쇼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가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협력사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한 데가 없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연간으로 이 정도 생기는 시장이, 여기 있는 하드웨어 제조 기술들이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UAM에도 적용이 되고, 조궤도 위성에도 적용이 되고 다 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또 해볼까요? 이번에 진짜 그 도조라고 네네. 테슬라의 또 슈퍼컴퓨터, 그게 또 이슈화가 되면서 갑자기 테슬라가 하루 만에 주가가 또 10% 이상 급등하는 네.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도 네.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몇 회차 전에 한번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동차의 진화는 두 단계로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변화,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 배터리로 바뀌고, 그게 1단계고, 그 배터리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딱 이 시점이에요. 레벨 3의 자율주행차가 되면, 레벨 2 때는 ADAS라고 해서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는데, 레벨 3부터는 기계한테 주도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거 우리가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엄청난 자동차에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컴퓨터화가 되려면 그 OS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OS를 기반으로 한 칩셋, 두뇌 칩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테슬라 FSD가 되는 거죠.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 3.0이거든요. 지금은 하드웨어 3.0은 지금 2.5 레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레벨 3로 되는 게 하드웨어 4.0,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쭉 엄청나게 또 주가가 가겠죠.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 시장도 한 5년 전? 그때부터 이미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또 테마 섹터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막 누가 뭐 자율주행 개발했더라 하면 또 막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다시 또 곤두박질 쳤다가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과거 이제 AI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는 사실 자율주행 시장도 AI가 워낙 빨리 기술 개발이 됨에 따라 진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좀 녹아들 수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레벨 2에서 3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지금 또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를 또 보니까 현대차가 연내 레벨 3 상용화에 또 주력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각 정부들도 레벨 3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도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 보니 이런 흐름이 확실히 또 실현이 된다면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I 관련주의 강한 상승 흐름을 봤다시피 이 역시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이게 별개의 산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게 CP&D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AI가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디바이스가 이제 전기라는 게 생기면서 디바이스라는 게 생겼고, 그죠? 디바이스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그 전까지는 모든 걸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게 통신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초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초연결이 인프라가 되니까 거기를 AI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메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소환을 시켜서 우리 TV로도 오고, 휴대폰으로도 날라오고, 자동차로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AI라는 게 지금은 막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하면서 얘가 한 번씩 이제 소환돼서 날라오는 건데,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AI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와 이제 로봇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사실 자율주행차도 큰 카테고리로 보면 로봇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빌리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지라는 부분, 판단, 제어, 요게 사실 똑같은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AI 발달로 인해서 그 판단에 대한 영역이 맞습니다. 고도화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주 그 초창기 그 미생물 동물 같은 경우는 뇌가 없어요. 뇌가 없는데 신경계는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진화하면 대뇌 피질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영장류가 되면 계속 대뇌 피질이 커지는 건데,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디바이스는 그냥 이 그 아베마나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진화하면서 얘가
두뇌가 커지는데 그게 AI 반도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시장 역시 같이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MD 리사수 CEO가 매년 50% 커질 거다. AI 반도체 시장. 아마 그것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처음에 나와서 HBM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40%를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이거 더 상향 조정될 거예요. 라고 해서 쇼티지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날아갈 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쇼티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가가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그 코로나19 이후로 차량 반도체 쇼티지, 그죠? 그때 그거 때문에 TSMC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도. 그때 당시 이제 PCB 기판도 그렇죠. 해성 DS 같은 업체들 엄청 올랐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하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에요. 이 쇼티지는. 왜냐하면 전방 시장 변화가 너무 커요. 지금은 AI라는 반도체를 서버에만 쓰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에도 써야 되고 로봇에도 써야 되고 UAM에도 써야 되고 저궤도 위성에도 써야 된다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범용 메모리보다는 주문형 메모리 가능성이 높죠. HBM 같은.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발빠르게 공부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미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테슬라의 도조가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AI를 발판 삼아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계속 녹아든다고 하면 국내는 또 어떤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이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제일 노출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보통 이제 그 인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자동차는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세 개의 센서를 메인으로 해서 센서 퓨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카메라만 쓰고 그걸 AI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도조 시스템이라는 걸. 근데 그 카메라는 굉장히 고해상도로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기가 작년에 그 조회 공시 나왔던 거 테슬라 들어가냐라고 했는데 지금 논의 중인데요. 아직 가격하고 뭐 이런 거 수량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아마 카메라 쪽의 부품이 제일 노출도가 클 거고 그리고 아마 기판 프립치 BGA 같은 기판도 아마 전장용으로 테슬라 쪽에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이런 쪽에 많이 납품할 거예요. 그러면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애플 쪽 핸드셋 쪽은 좀 별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에 녹이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카메라 이 모듈 센서 쪽으로는 네. 전장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또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 기업이 또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얘도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좀 꽤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MC넥스라는 이제 전 카메라 업체도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비중이 크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비중은 줄고 전장 쪽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30%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에서 세계 탑5 안에 드는 규모이기 때문에 MC넥스 같은 업체도 충분히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전략적인 측면을 잘 봐야 돼요.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는 사이버 트럭이 제대로 된 레벨 3의 테슬라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2천만 대를 뭐 실제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블러핑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수준의 수량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뭐 모델 S나 3나 X, Y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2만 달러대 저가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만들어서 코스트 싸게 규모의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협력사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한 데가 없어요. 퀄리티 보장해주면서. 애플도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애플도 초창기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중요하고 아주 명품을 만들 때는 일본 쪽 벤더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수량 늘어난다고 해서 대응 안 해주죠. 예, 그리고 단가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한국 벤더 쪽으로 왔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를 쓰고 삼성전자 메모리 쓰고 파운드리도 초창기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벤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이게 매스 모델로 오면서 처음에는 1년에 모델 한 개씩 만드는 데다가
이제는 플러스, 뭐 프로 맥스 같은 모델이 다변화되면서 이걸 대응해 줄 수 있는 데는 물론 중국도 대응해 주지만 이제 퀄리티가 안 되니까 퀄리티 되면서 대응해 주는 거는 한국 밴더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거기서 떴던 게 이제 BH하고 LG 이노텍 같은 업체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쪽에서도 기가팩토리, 뭐 멕시코 기가팩토리 뭐 이런 쪽에 계속 확장되면서 한국 밴더들의 입지가 뭐 좀 이렇게 확장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카메라 센서 모듈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매출 비중이 스마트폰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또 막 치킨 게임도 나오고 막 굉장히 주가가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 시장으로의 또 선도한 업체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그러면 이제 정말 주가적으로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놓고 봐도요. 연간 13억대, 15억대까지 가는 시장은 없어요. 전자면도기를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거든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연간으로 이 정도 생기는 시장이. 그럼 거기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주가적으로는 재앙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산업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여기 있는 하드웨어 제조 기술들이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요. UAM에도 적용이 되고 조궤도 위성에도 적용이 되고 다 나중에는 됩니다. 메타버스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기술이라는 게 다 이게 사용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력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산업 섹터가 열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